예, 앞서 저희가 김경률 회계사, 그러니까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가 민주당의 국민면접 면접관으로 됐다가 무산된 얘기를 전했었는데요. 직접 그 당사자를 연결해서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대표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경률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일단 네, 네, 면접관은 최종 무산됐는데 네네. 스스로 물러난 건 아니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한 번도 자진 사퇴 의사를 밝힌 바가 없습니다. 아,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못 모시겠으니 죄송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었습니까? 언론 보도가 나오기 이전에 그와 예. 같은 통보도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 제가 이른바 국민면접관 자리에서 탈락되었다는 사실, 탈락이라기보다는 이제 번복되었다는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앞서 이제 저희 박원석 총장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네. 멍미 이렇게 나왔군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좀 뭐 저로서는 뭐 주변 분들이 화났냐, 좀 화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화가 났다기보다는 대단히 황당한 예. 우리나라 집권 여당으로서 이제 공당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렇게 음, 좀 시정 상가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일어나서 대단히 좀 뭐 예. 황당했습니다 한마디로. 예. 그렇군요. 원래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처음에 네. 김 대표님을 섭외할 때 예. 왜 어떤 취지로 모실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제 저로서도 사실 그간 제가 민주당의 비판적 입장을 취해온 만큼 전화가 예. 약간은 뭐라고 할까요? 약간 뜨악한 것이 있었는데 그쪽에서 이제 설명하시기를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 당내 어떤 권리당원의 시각뿐만 아니라 국민들 일반의 비판적인 시각도 반영하여서 조금 예. 압박 면접을 해보겠다. 음. 그런 취지로 이제 면접자로 모시려고 하니까 조금 요청드린다 하는 그런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예. 혹시 그러면 준비한 아까 그 취지에 맞는 압박 면접으로 준비한 질문들이 좀 있었습니까? 지금 사실 이게 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만큼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서 저희 예. 단체 경제민주주의 21의 교수님, 박사님들께 이제 승낙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저희 단체의 모토라고 할 수 있는 경제민주주의, 재벌개혁 이런 이슈들을 뭐 몇 가지 질문들을 준비했었고요. 이후에 이제 강훈식 의원께서 이와 같은 여러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것인가라고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예. 아무래도 하다 보면 국민 일반들이 가지고 있는 의문, 문제 하면은 이제 역시 이제 조국 사태가 떠오를 수밖에 없고 세 분 중에서는 제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조국 전 장관 사태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했습니까? 아무래도 조국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있는 상황에서 그 같은 이제 어떤 불법적인 투자들이 이루어졌고 음.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사회에 불필요한 논란 그리고 소모적인 어떤 논쟁을 야기한 만큼 그에 대한 어떤 태도들 예. 그런 것을 물을 생각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바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 대법원 판결이 있었죠. 그러니까 네네, 조국 전 장관의 오촌조카 조범동이 운용했던 사모펀드 그렇습니다. 관련돼서 예, 정경심 씨는 공모한 네, 정황에 대해서 없다라고 네네, 얘기를 했습니다. 일부 뭐 네, 작은 문제 하나만 얘기를 했고요. 주요 네네, 범죄라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횡령이랄지 이런 예, 부분, 특히 이제 맥락상 얘기하면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지위를 이용한 네네, 권력형 범죄라는 정황에 대해서는 네네, 오촌 조카가 이 코링크 펀드를 PE를 운영했지만 그런 건 네, 나오지 않았다라는 취지로 네, 대부분 판결이 나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제 김 대표님께서는 쓰신 책에서는 그래서 앞서 네네, 이제 저희가 얘기 잠깐 했었지만 예, 익성이랄지 WFM이랄지 또는 뭐 블루펀드의 서울시 공공 와이파이 사업이랄지 예, 많은 예, 의혹 제기들이 좀 있었잖아요. 아마 예, 그 부분 때문인 그렇습니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예, 예. 민주당의 갈등을 초래했다고 지적한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네. 그 상당히 이제 뭐 격한 언어로 이낙연 후보라든가 정세균 예. 후보가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비난한 것으로 아는데 우선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른바 조국 펀드에 관한 재판이 지금 세 갈래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나가 이제 대법 판결까지 끝난 조범동 씨 재판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1심을 마치고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정경심 씨 본인 재판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얼마 전 있었던 대법원 판결은 조범동 씨에 관한 혐의에 중점을 둔 재판이었었고 그와 관련된 범위에서의 정경심 씨의 어떤 공모 여부 이것을 음. 따지는 재판에서 일부 무죄가 나왔거든요. 마치 조범동 씨 재판에서 정경심 씨의 일부 무죄가 나온 것을
사모펀드 관련 전체적으로 정경심 씨가 무죄 확정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상황에 대한 심각한 오해이고 곡해인 것이죠. 예. 1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1심 판결을 마치고 2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경심 씨 재판의 판결 요지, 앞선 1심 판결의 요지는 사모펀드와 관련해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고 또 금융실명제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을 위반하였다고 명시적으로 판결을 하였습니다. 예. 따라서 현재 민주당 일각과 조국 씨 그리고 이낙연, 정세균 씨가 주장하는 정경심 씨가 사모펀드와 관련 대법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다. 이건 전혀 사실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제가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네. 여러 재판이 나와서 좀 예, 그렇습니다. 복잡할 수 있어서요. 일단 네네. 권력형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네네. 지위를 이용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범동 씨 재판만 놓고 보면 일단 무죄의 맥락인 거고요. 그리고 예, 그렇게 판결이 방금 나왔습니다. 말씀하신 정경심 씨 재판 지난해 말에 있었죠. 12월에 1심 선고에서는 공직자 율법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이용했고 공직자는 재산 신고를 다 하기로 돼 있는데 다 안 했고요.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차명 계좌를 이용한 부분 정경심 씨가 그리고 예, 또 예. 하나 미공개 정보 이용 그 WFM이죠.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유죄가 났는데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권력형 범죄라고 볼 수는 좀 없죠. 그러니까 사회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것도 네. 유죄이기 때문에 충분히 비판받아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말씀드릴 시간이 주어진다라면 이제 예. 권력형 범죄냐 아니냐 이것 가지고 이제 논란이 주어지고 지금 현재 이제 조범동 씨 재판에서 코링크피 관련하여 권력형 범죄로 볼 여지가 없다 이런 판단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강조를 하고 예. 제가 주장해왔던 일련의 사실들에 대해서 다 거짓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그 이전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관계로서 제가 주장하였던 내용 그리고 조국 씨가 주장하였던 내용에 관해서는 조국 씨는 일관되게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사실관계에서 거짓말을 하였다는 것이 이제 판시되어졌고요. 재판과 관계없이 말씀이신 거죠. 예. 재판 내용과 과정에서 관계없이. 밝혀진 바. 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바. 예. 예를 들어 코링크피 설립자금 8,500만 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예, 제 말씀이 이제 범죄 혐의와 관련 없이 이제 그렇습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거짓말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주장한 바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회사 전표, 공시, 통장 내역 등을 예. 통해서 주장한 사실관계에 있어서 부정당한 바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그 사실관계를 예. 해석함에 있어서 공모 혐의가 주어졌는지 그리고 권력형 범죄가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법원의 판단이 달랐음을 저 역시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좀 없어서 저희가 일단 네네.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김경률 경제민주주의 21 공동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